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퇴근하고 다시 이제 그 필리핀에 대해서 그 왜 경제가 이제 못 사는지 이제 그런 거 이제 설명할 겸 이제 제 2탄 이제 방송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 이 필리핀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이제 정치가 안정화되고 정치가 투명해야 이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사례해 봤을 때는 유럽이나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을 미국이나 이렇게 봤을 때 투명하게 가는데 뭐 중국은 예외죠. 왜 필리핀이 정치가 투명하지 않고 왜 부패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18세기에 스페인이 이 식민지를 이제 식민지 늘리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스페인이 이제 무적 함대죠. 대항해 시대여서 스페인이 제일 먼저 유럽에서 식민지를 열심히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영국과 프랑스도 조금씩 이제 깨어나고 있을 때고요. 이때 스페인은 제일 필요한 게 이제 그 남미에서도 이제 자원을 이제 채취하지만 이 아시아에도 스페인이 왔어요. 그 중에 이제 필리핀이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이제 스페인이 사탄수스 그 다음에 코코넛 그리고 열대 작물들을 이제 수탈해 갔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사람이 필요하겠죠. 근데 스페인이 이제 그 필리핀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식민지를 100% 지배한 게 아니라 이제 당시에 이제 필리핀도 전투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스페인과 그리고 이제 필리핀의 이제 족장들과의 이제 협법을 통해서 서로 이제 합의를 봤죠. 그리고 이제 각자 원하는 것을 스페인은 이제 선진 문물을 주고 그리고 필리핀은 이제 선진 문물을 받으면서 이제 서로 이제 물물 거래를 한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걸 받아가고 또 원하는 걸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스페인은 이제 스페인은 이때 이제 식민지에서 이제 자원을 이제 수탈하려고 하니까 이제 농장이 필요하겠죠. 그 땅을 이제 개간하게 되고 그 개간하려면 이제 노동 인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필리핀 족장들한테 그것을 이제 주문했고 필리핀 이제 족장들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끌어다 조금씩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수확한 걸 이제 스페인과에 이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 땅 가지고 있던 지주들이 점점 대주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게 막대한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지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소장농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계획을 한 게 조금씩 이제 필리핀도 이제 정부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세금을 이제 납부하게 되는데 이제 지주들은 이 관료들과 짜고 소장농들한테 이제 세금을 걷게 하고 지주들은 이제 세금 많이 감면시키고요. 그러면서 소장농들도 농사 짓다 보면 이 필리핀 자연재해가 좀 심해요. 그런 이제 가정 속에서 그 세금에 대한 수탈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소장농들이 이제 망하게 되고 그 땅은 다시 지주들 사면서 이 지주들의 이제 부는 점점 쌓아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관료와 지주들 간에 이제 부패한 그런 관계성이 생기게 됐고요. 또 필리핀은 이 아시아처럼 중앙 정부 체제가 아니라 이 섬이 7,000개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 그런 정부라고 할 건 없고 그 지방 그런 이제 지방 정부들이 생겨나면서 각 지방 자체가 좀 강해요. 지금도 필리핀은 그 중앙 정부보다는 각 지방들이 그 입김이 더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대지주와 그 관료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좀 부패함이 이제 하게 되었고요. 스페인은 이때 방관하고 있었고요. 스페인은 오히려 그런 1%의 부자들이 오히려 이제 90%의 필리핀 이제 노동자들을 이렇게 혹사시킬 때 필리핀은 오히려 그에 대해서 방관했었습니다. 왜 자기들한테 손해가 오지 않고 또 그 모든 반발은 다 대지주들한테 가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는 거죠. 저희 나라의 이제 친일파 같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던 이 시간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필리핀도 이제 미국한테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1946년도에 이제 미국에 독립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정권이 들어서는데요.
이때 그 태평양 아이젠하워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막사이사이라고,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항일 게릴라 전투 경험이 풍부했었고, 또 국방부 장관이 있으면서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됩니다. 1953년 제 7대 대통령으로 이제 되고요. 필리핀 제 3대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죠. 이때 마사사이가 제일 먼저 한 게 크발라합이라는 반군이 있었는데, 이 반군을 종교시키고 내란을 완전히 종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부정부패에 대해서 척결에 대해서 앞장서서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제 척결하는데 노력했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개혁, 우리가 초창기에 한국도 그렇고 동아시아도 그렇고 토지 개혁을 하는데, 이제 나라가 새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토지 개혁을 통해서 부를 이제 재분배하려고 했죠. 근데 그것을 이제 뭐 추진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 토지 개혁으로 이제 서민의 빈곤을 해결하는 게 제 이제 국가의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이때 이 마사사이는 굉장히 청렴하고 능력이 출중했었고, 이 대통령 특권을 누리지 않은 걸로 유명합니다. 자기 가족들한테도 그 어떤 대통령 특권도 누리지 못하게 했었으며, 솔선수범해서 정말 청렴하게 대통령 임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사람이 오래 했었다면 이제 필리핀 경제가 좀 달라졌을 텐데, 아쉽게도 이 사람은 그 세부에서 그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1957년 3월 17일 날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다음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같은 이제 항일 게릴라 출신이고 그 성공한 변호사 출신인데, 페르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이 1965년 마르코스 대통령이 드디어 당선됐습니다. 이 사람이 초창기에는 이제 전체 잘했지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필리핀의 그 부패의 이 시작을 이제 알리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뭐 그때 말씀드렸던, 저번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군대가 6만 5천인데 이제 27만 명 늘린 게 있죠. 이 27만 명 늘리면서 이 군대를 이제 자기 친위 부대로 쓰게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친인척과 그리고 자기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는 대지주들과 엘리트들에게 그 혜택을 주고요. 그 다음부터 인권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언론을 먼저 통제하고요. 계엄령을 선포해서 자기에게 반대를 외치는 정치인들을 먼저 투옥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시위하는 이제 국민들조차도 모든 걸 인권 탄압하면서 이제 다 감옥에 집어넣고 완전히 통제된 사회로 만듭니다. 이때부터 이제 부정부패로 이제 빼돌린 수익을 해외로 이제 유출하는데, 이때 막대한 돈을 이제 벌어들이는 게 100억 달러, 지금 14조죠. 한국 돈으로 14조인데, 이때가 이제 70년대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나라의 어떤 GDP, 국가 외채와 맞먹는 돈이죠. 엄청난 큰 돈을 이제 해외로 유출하고요. 이때 그의 아내 이에다 마르코스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제가 방송을 봤는데, 마르코스 죽고 나서 그 대통령궁을 뒤져보니까 신발이 3,000걸레 있었다고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백화점에 쓰는 돈이 한 번 썼을 때 이제 몇 억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50억 원. 그리고 이제 쇼핑할 때는 수행원을 4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옷을 300벌을 사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게 1,000억 또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해요. 또 뉴욕에서는 이제 관광하는데, 이때 70년대 50억을 쓰셨다고 하고요. 또 약간 좀 계산한 짓을 했는데, 호주 이제 바닷가 해변이 모래가 워낙 예쁘다고 해서 그 모래를 이제 비행기 실어서 이제 필리핀 가져간 적도 있고요. 이제 또 부동산 한다고 맨해튼이 빌딩을 산다고 1,200을 썼고요. 이때가 1970년대 80년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엄청난 가소비를 하셨죠. 이후에는 뭐 남편이 죽고 나서 국립묘지에 안치한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2010년에 이제 필리핀 하원까지 당선이 됐던 인물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제 마르코스가 워낙 이제 부정부패로 이제 비리와 그런 이제 돈을 이제
가지다 보니까 그 밑에 있던 대지주들조차도 이제 그 비리가 만연하게 됐고, 그리고 그 대지주들은 점점 커지면서 기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주 가문이 이 스페인 때부터 이어져 온 이 지주 가문이 국가의 모든 사업을 이제 사유되면서 이제 이후에 대통령들은 손도 못 대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됐어요. 이 마르코스가 한 그 22년간 동안 이 지주들을 엄청나게 크게 키웠다는 게 지금의 이 필리핀이 못 살게 되는 그 원인이 되고 그 원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주 가문들은 그 스페인이 처음에 18세기에 그 필리핀 있을 때부터 그 족장들과의 결혼으로 많이 혼혈이 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과 필리핀과의 그 혼혈로 그 가문들이 크게 권력을 누리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이제 부를 쌓는 데 많은 도움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필리핀의 이제 부자들 보면 피부가 좀 하얗고 조금 키도 크고 조금 약간 좀 혼혈 느낌이 좀 있어요. 오히려 이제 필리핀 가난한 서민들은 조금 몸이 왜소하고 피부가 까맣고, 제가 이제 필리핀 사람한테 들었는데 오리지널 원주민들은 몸에 털이 좀 많다고 합니다. 여성들도. 근데 생각보다 남미에 비해서 필리핀은 크게 스페인계 혼혈은 많지가 않아요.